한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라. 네, 몇 달 후에 우리한테 있을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런 댓글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지금 한국의 상황을 프랑스에게 곧 닥칠 비슷한 상황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Bonjour à tous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레비앙 신지은입니다. 제 옆에는 파스칼 선생님 함께 계신데요. 파스칼 선생님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한국어학과 출신이고요. 한국에 온 지 한 31년 됐지만은 사실 학생 시절부터 왔으니까 86년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. 네, 86년부터 한국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계신 거의 한국인이라고 해도 무방한 파스칼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할 건데요. 지금 파스칼 선생님을 특별히 또 모신 이유가 있어요. 지금 한국도 프랑스도 좀 정치적으로 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태잖아요. 지금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가 또 급하게 해제를 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줄줄 사퇴를 하고 정부가 좀 마비인 그런 상태인데 프랑스도 사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. 총리 불신이 만 가결로 인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고 그렇죠. 프랑스도 심각한 정치적 위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두 나라의 이런 상황과 문화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선생님과 함께 도대체 지금 이 두 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뭐가 다르고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상황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계엄군이 투입됐다가 몇 시간 만에 그냥 계엄령 해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계엄령을 불어로 랄루아 막시알이라고 하죠. 이런 사태가 참 너무 심각하고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그런 집회나 시위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프랑스의 상황은 어떤가요? 이게 왜 지금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나요? 똑같이 예산 문제로 가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49조 항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만약에 이 국회의원들은 반대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제 곤란한 상태죠.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근데 프랑스에서도 계속 예산안을 두고 갈등이 국회 내에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총리가 헌법 제49조 3항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가지고 표결 없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반발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거든요. 근데 이 헌법 제49조 3항이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1958년에 프랑스에 처음 생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아주 유용한 조항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너무 많이 남용해서 좀 문제였다고 들었어요. 원래 1년에 한 2번 이상 쓰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무기로 써가지고 총리가 거의 뭐 1년 안에 10번 이상 10번 이상 쓰게 됐던 것이에요. 이러다 보니 국민들도 조금 불안에 떨고 불만이 너무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.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은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고 우리는 계엄령을 통해서 거기는 49조 3항을 통해서 이제 이뤄졌지만 조금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? 지금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는 건데 근데 시위하기에는 아직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시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지난 몇 년간 폭력적인 시위, 약간 그 심각한 시위가 좀 많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질레존도 있었고 얼마 전에 농민 봉기도 있었고 그런 좀 폭력적인 분위기로는 가지 않을까요? 지금 농민 봉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우리도 얼마 안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. 시위. 근데 우리 시위는 좀 더 요란하죠. 저는 프랑스의 시위를 직접 목격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왜냐면 제가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시위가 발생을 하면 저는 일단 겁부터 먹어가지고 그 근처를 안 가려고 하고 시위대 소리가 들리면 바로 뭐 숙소에 들어가거나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긴 했거든요. 근데 TV로 보면 막 불도 지르고 막 폭력적인 사태도 발생을 하고 하잖아요. 뭐 죽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위험한가요? 어떤가요? 보통은 얌전하게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제 너무나 다가가기가 위험한 곳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경찰 쪽에서도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또 항상 인내심이 조금 부족한 민족이라서 금방 요란하게
됩니다. 근데 모두가 폭력적이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듣긴 했어요. 절대 사람들이 아닙니다. 오해하는 예, 거일 예, 수 있다고 예, 예. 얘기를 들었는데 예. 보통은 그냥 우리처럼 행진을 하는 그런 시위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일부의 예. 그 이탈자들이 그렇게 네.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예. 상점을 부수고 하는 예. 일들이 아주 일부인데 그게 너무 언론에 보도가 돼서 되게 프랑스 시위는 아주 폭력적이다라고 비춰지는 것 같다고. 그렇죠. 그러면 시위하는 사람들의 네.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네, 네, 오히려 아, 정부 이미지가 좋아지니 좋아지니까. 어디서 누가 보냈는지 뭐 아. 깊게 생각 안 해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 조금 선동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. 예, 예.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보나요? 보면은 식구나 친구들은 바로 연락해주고 이제 걱정해주고 네. 뭐 무슨 일인가 뭐 한국은 그런 나라 아닌데 네, 우리 네. 조카 조심해라 뭐 이렇게 네, 네. 얘기를 하는데 아.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아니다. 것 같습니다라고 아, 대답을 해줬고 네, 네.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프랑스 뉴스를 보면은 오히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이미지 한층 더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. 아, 정말요? 예. 선생님은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뭐 이렇게 사건들이 발생을 해도 그렇게 위험하거나 불안에 떨만한 일은 또 아니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상황을 여기서 보지 못하고 그냥 뉴스로만 군인이 들이닥치고 이런 걸 본 프랑스에 계신 식구들이나 친구분들은 예.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놀랬던 부분은 이제 군인들은 이제 창문을 깨뜨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. 네, 그거는 그리고 다발총 네, 같은 걸 총을 들고 그렇죠. 이게 무슨 일인가? 네, 네. 근데 어떤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시민들은 국회를 지켰다. 그러니까 군인 무서워하지 않고 지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들어갈 수 있게 해줬고 또 그 안에서는 이제 아무리 군인들이 많이 들어왔었어도 문을 어떻게 지키고 표까지 넣었다는 것을 엄청나게 한국 민주주의가 대단한 민주주의라고 높이 평가를 해주더라고요. 대단한 민주주의라고. 그래도 막 영사과에서 막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막 문자를 맨날 발송하고 뭐 이렇게 걱정의 그런 목소리들도 조금은 있진 않나요? 어떤가요? 문자는 받긴 받았는데 네, 네. 대사관에서 근데 네. 뭐 그렇게 큰 걱정이라기보다도 네. 일단은 국회의원 쪽에 가지 마십시오. 국회 쪽에 그다음에 가지 마라. 시위하는 네. 곳에 접근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. 네, 네. 그 이외에는 뭐 별 소리가 별 없었습니다. 소리가 그리고 뭐 없다. 네. 6시간 만에 해제됐으니까 네.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은 접근하지 마세요. 네. 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하는 이 모습들이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어떻게 비춰지는지 전 좀 궁금해요. 외신들의 보도가 막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실제로 어떤지. 근데 비슷비슷해요. 일단은 비슷해요? 다 좋게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나는 게 월드컵 때 네. 이 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네, 네, 다 많이 네. 모여가지고 네. 다 끝났을 때는 뭐 치우고 쓰레기 네. 없애고 막 그랬는데 그때 언론에서 그렇게 막 좋게 말을 했어요. 이제 네네. 한국 서울 시민들은 네. 시민의식 장난 아니라고. 네. 근데 이번에도 상당히 다 좋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시위하는 사람들 중에 좋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많이 보였어요. 네. 근데 되게 기분 좋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눈물 흘린 사람도 있었고 네.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문자에서도 와 진짜 한국 사람 대단하다 이런 네. 소리 많이 나와요. 긍정적인 반응이 오히려 예. 더 많다. 예. 좀 다행이네요. 지금 상황이 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긴 있을까, 어떻게 이게 흘러갈까 너무 걱정이 많고 암울한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외신이나 뭐 해외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결국에는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긴 하는 것 같기는 해요. 좀 인상 깊었던 뭐 댓글이나 시위 현장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시위 현장에 참가하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이 직접 깃발을 만들어서 들고 나오는데 그 깃발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그 그렇군요. 중에 뭐 휴학생 연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. 집에 뭐 누워만 있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막 이런 게 있었어요. 나는 집에 이렇게 누워만 있고 싶은데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왜 나를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만드냐 하니까 그만큼 정말 정치에 관심 없고 그러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
세상을 바꿔야 된다,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길거리 이제 나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들고, 이런 것들이 재밌기도 했고,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을 저도 좀 찾아봤는데 막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. 네, 어제 제가 무슨 뉴스를 네. 보다가 경제 전문가 작 사페 되게 유명한 네. 교수이신데, 우리 마크롱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잘 보라고 결정하기 전에 네. 그 우리한테 배움이 될 수가 있다고 네. 얘기하더라고요. 한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라. 네, 몇 달 후에 우리한테 있을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런 댓글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.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지금 한국의 상황을 프랑스에게 곧 닥칠 비슷한 상황으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선언 나라잖아요. 네. 근데 한국을 보면서 오히려 한국은 우리한테 가르칠 게 많구나 네. 라는 반성을 늘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의 뭐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저희 이제 프랑스인 젊은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했을 때 한국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좀 부정적으로 보진 않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오히려 긍정적이래요. 이거를 이겨내 네. 대통령을 탄핵을 해 이렇게 할 수 네. 있는 나라라고 우리 이거 배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. 이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봐봐라. 지금 한국의 이미지가 안 그래도 좋았었는데 지금 시민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더 긍정적으로 네.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고. 네. 근데 프랑스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. 프랑스도 어쨌거나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. 지금 조용하게 행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. 그래도 프랑스도 항상 시위와 파업으로 불의에 맞서고 거기에 항상 행동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국민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오랫동안 참았다가 문제는 어느 순간 터질 수 그렇죠.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런 스타일이구나. 그래서 프랑스도 한국도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을 해서 또 프랑스는 개혁의 나라 아닙니까? 본 모습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 세계 본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잘 지켜서 또 전 세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선생님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? 일단 불어로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. À toute chose malheur est bon. 예, 모든 일에 불행이 생겨도 그걸로 배우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. 예, 나쁠 건 없다고 맞아요. 얘기들 해요. 맞아요. 저도 생각나는 말 시간 예배가도 어떤 것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.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이 힘든 여정도 결국에 우리한테 다 나중에는 도움이 되는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파스칼 선생님하고 좀 프랑스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저희가 뭐 오늘 나눈 얘기는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자 한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. 그냥 지금 현재 프랑스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너무도 닮아 있고 비슷해서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.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저희의 뭐 정치적 성향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생각되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걸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.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Au revoir. Au revoir.